어르신들, 혹시 요즘 들어 무릎이나 허리가 예전 같지 않다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쉽게 지치시는 것 같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는데 팔에 힘이 쭉 빠진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경험,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거뜬했던 일상적인 동작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넘어질까봐 걱정되는 순간들도 늘어날 수 있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라고 생각하며 체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뒤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근육 손실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아서 이 엔진이 약해지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의 위험이 커지며 심지어는 면역력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근육 손실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통증처럼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근육 손실을 막고 오히려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만 잘 챙겨 드셔도 근육은 물론이고 잠도 더 깊이 주무시고 깜빡하는 일도 줄어들며 소화도 편안해지는 등 전반적인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이 한 가지 음식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재료, 즉 단백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들고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국, 김치, 나물 위주로 드시면서 이만하면 잘 먹었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먹는 식단에는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금 부족하게 먹어도 몸에서 알아서 잘 흡수하고 대사했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은 단백질을 흡수하고 이용하는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필요한 열량 자체가 줄어들어 먹는 양도 줄어들고 이 과정에서 단백질 섭취는 더욱 줄어들게 되죠. 우리 몸은 근육을 끊임없이 만들고 분해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때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을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마치 집을 짓는데 필요한 벽돌이 부족해서 자꾸 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편함과 건강상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꾸준히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머리카락, 손톱, 피부는 물론이고 면역력을 담당하는 항체, 효소, 호르몬 등 우리 몸을 구성하고 기능을 조절하는 모든 요소들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쉽게 걸리거나 잔병 치레가 잦아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져 주름이 깊어지며 손톱이 잘 부러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어 과식을 막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단백질은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서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립니다. 살코기, 생선, 달걀, 유제품 등이 대표적이죠. 식물성 단백질은 콩, 두부, 견과류, 곡물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따뜻한 국물에 밥을 드실 때 계란 프라이 하나를 추가하거나 두부 부침을 몇 조각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섭취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는 고기 반찬이나 생선 반찬을 꼭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갈치구이나 고등어 조림 같은 생선도 좋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불고기나 찜 요리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닭가슴살처럼 담백한 육류도 훌륭한 단백질원입니다. 매일 고기를 드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주일에 3, 4번 정도는 고기나 생선을 드시고 나머지 날에는 두부, 콩, 달걀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식으로 식단을 조절해 보세요. 간식으로도 단백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우유 한 잔이나 요거트 한 컵, 삶은 달걀 한 개,
또는 두유 한 팩을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파티나 콩이 들어간 떡도 좋고요. 이렇게 우리 식단에서 단백질을 조금씩만 더 신경 써서 추가해도 놀랍게도 몸이 더 가벼워지고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이 한 가지 음식, 바로 단백질이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노년 생활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단백질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시키고 근육으로 만들 수 있는지, 다른 어떤 습관들이 근육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단백질 섭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먹느냐와 언제 먹느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 끼에 몰아서 단백질을 드시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끼 식사에 단백질을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매번 단백질 반찬을 꼭 곁들여 주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달걀 1~2개나 두부 부침, 우유나 두유를 마시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고기가 들어간 식사를,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식사만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렵다면 간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요거트, 견과류, 두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이 약해져서 활동을 줄이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더욱 빠르게 줄어듭니다. 마치 쓰지 않는 기계가 녹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동네 공원에서 맨손 체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체력에 맞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아령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병이나 작은 책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됩니다.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여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간단한 동작들을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근육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운동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근육 건강과 더불어 전반적인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감과 근육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갈증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수분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맹물을 마시기 어렵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구수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속 수분을 배출시키므로 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근육을 재생시킵니다. 특히 밤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근육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르신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잠들기 어렵다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등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섭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질 좋은 수면까지 이 네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 근육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그리고 규칙적인 움직임,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질 좋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목표, 즉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 다 아는 소리인데 뭘 새삼스럽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건강 정보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당장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단백질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과 함께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물을 마시고 잘 자는 것이 얼마나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지 이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은 시절처럼 근육이 빠르게 생성되지 않을 뿐입니다. 꾸준함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어제보다 오늘 단백질 한 조각 더 먹고, 어제보다 오늘 10걸음 더 걷고, 어제보다 오늘 물 한 모금 더 마시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또는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황금길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가요.